음식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속에 숨겨진 맛있는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도 가뿐하게 날려버릴 오늘의 주인공은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여름 국수입니다. 아이고, 여름만 되면 생각나죠.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식당. 서대문 김치말이국수 나왔습니다. 멀지 않아요. 살얼음과 개운한 김치 국물이 만나 찰떡궁합을 이루는 김치말이국수가 이 집의 인기 메뉴인데요. 김치국과 면이 잘 어우러지도록 요리조리 섞어주고요. 시원한 면발 양껏 들어 덮하게 한입. 호로록 소리 내며 감기는 소리가 예술이구나. 초여름 더위 확실히 참는다.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이거 먹고 좀 살아나는 것 같네요. 입맛 없는데 김치말이국수면 뭐 그냥 한 그릇 뚝딱이죠. 아삭아삭하고 깊은 맛이 진짜 깊은 맛이. 그러니까 김장 속에서 막 끓이는 맛이야. 김장 속에서 막 끓여서 좀 국수 말아주는 맛. 손님들마다 칭찬 일색인 김치말이국수의 국물 맛. 되게 진해요. 그 비법을 찾아 저장고로 향했는데요. 사골 육수일 거예요? 큼직한 통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김치국물 육수. 그런데 이 두 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열무국물은 너무 맛이 알싸해서 그것만 하면 국수 드시다가 입이 많이 아리세요. 그래서 고기 국물이 들어간 김치 국물을 섞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이 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육수는 열무 김치국물과 고기 육수로 만든 김치국물을 각각 2대1로 섞어주고요. 그 다음 영화에 온 데서 살얼음으로 만들어주면 이거 속까지 시원한 육수가 완성입니다. 기계를 집에 다음은 면을 삶을 차례. 뜨거운 물에 소면을 넣어 삶아준 후 찬물에 넣어 식혀주고요. 면발이 더욱 쫄깃해지도록 얼음을 넣어 냉수 마찰해주면은 탱탱하고 탄력 있는 면발로 변신. 이제 1인분씩 그릇에 담아 육수를 한가득 부어주고 열무김치와 배추김치 등 고명을 얹으면은 없는 입맛도 생기는 김치말이국수 납시오. 양도 많고 먹기도 간편하고 입맛까지 당기게 하는 여름 국수. 아니 그나저나 차가운 국수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조선 중기의 학자 장유가 쓴 계곡집에는 자장냉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자장냉면이 바로 이것이란 말씀. 그 육수라는 것은 오미자물을 넣는 자줏빛의 국물이고 옥색의 그 가루라는 것은 녹두 녹말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옥색 가루를 이용한 그런 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초의 차가운 국수 자장냉면. 먼저 오미자를 물에 넣어 하루 정도 불려주고요. 전에 담아 오미자의 즙을 짜내면 화려한 자줏빛 육수가 완성. 여기에 꿀과 소금으로 맛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면을 만들 차례. 그 당시 면은 녹두가루를 물에 개어 은쟁반에 얇게 펴서 만들었는데 따뜻한 물에 중탕을 한 뒤 물이 끓으면 안으로 넣어 녹두 반죽을 익혀줍니다. 알맞게 익은 녹두 반죽은 찬물에 넣어 조금만 기울이면 저절로 분리되는데요. 반죽을 들어 빛깔을 버리 진짜 황홀한 옥색빛이 돕니다. 돌아. 이걸 썰어요? 이제 녹두면을 국수처럼 썰어 찬물에 한번 담가 쫄깃한 상태를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 오미자 육수를 그릇에 담아 차례대로 면을 넣고 잣으로 고명까지 올려주면 고급 음식인데요? 조선 중기에 처음 등장한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자줏빛 녹두면 자장냉면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여름 국수 중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국수는? 저 비빔국수요. 국수 좋아해요. 시원한 열무국수요. 냉면이요. 여름하면 냉면이죠, 당연히. 오호라! 뭐니뭐니 해도 여름 국수의 최강자 냉면입니다. 냉면으로 유명한 인천의 한 냉면 골목. 그중에 손님 발길 끊이지 않는 소문난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시원한 살얼음 육수 가득 담겨 나오는 냉면의 비주얼. 이거네요, 이거. 게다가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양이 이곳의 인기 비결이다. 맛있게 비벼서 개는 감추듯 한 입. 국물도 거침없이 들이켜주신 다음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클리어. 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냉면은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고 육수도 진하고 면발도 쫄깃하고 이렇게 좋아. 끼마다 줘도 좋아. 서까지 휘어잡는 냉면의 맛. 먼저 구수한 맛의 칡냉면을 뜨거운 물에 넣어주고요. 10분 동안 삶은 후 쫄깃한 식감을 위해 찬물에서 헹궈줍니다. 이제 재빠른 성결로 그릇 세팅하고 면과 무김치, 오이, 열무김치를 얹고 매콤한 양념장을 곁들여줍니다. 그리고 채소와 고기 한약재를 넣어 만든 육수가 이 냉면의 핵심. 차갑게 냉동시킨 얼음 육수를 냉면 그릇 한가득 부어주면은 뒤돌아서도 또 생각나는 마속의 열어국수 냉면이 완성됩니다. 성격 나빠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구종왕제는 냉면을 드시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이겨내셨다는데 여기도 우울증 오고 있어요. 아, 진짜. 구종왕제가 즐겨 드셨던 냉면은 바로 배동치미 냉면. 배동치미 냉면을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먼저 물에 양지머리를 넣고 여기에 대파, 마늘, 된장으로 잡냄새를 제거한 후 편육을 얇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메밀국수를 삶아 건져내고 찬물에 식혀줍니다. 그리고 배를 초승달 모양으로 쳐며 메밀국수 위에 얹어주고요. 편육과 잣으로 장식을 올린 뒤 배와 무, 고추를 넣고 만든 동치미를 그릇에 부어주면 완성. 달고 시원했던 배 동치미 냉면은 잠시나마 고종왕제의 시름을 잊게 했던 고마운 음식이었답니다. 대동치미. 냉면하면 또 끊어질 듯 안 끊어지는 쫄깃쫄깃한 면발의 특징. 인천에 있는 한 제명 공장. 아직도 한전에서 50여 년 전통 그대로 냉면용 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밀가루와 메밀가루, 벚꽃 메밀가루를 배합한 후 냉면의 쫄깃함을 책임지고 있는 전분도 함께 넣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반죽 상태로 만들어 한참 동안 칠해주고요. 이제 면발을 뽑는 사출기의 구멍을 가장 작은 것으로 세팅. 드디어 길고 가느다란 모습을 드러내는 냉면 면발. 이렇게 해서 알맞은 크기로 재단하면 상품으로 완성되는데요. 쭉쭉 늘어 당겨봐도 탱탱한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굵으면은 이제 쫄면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쫄면을 만든다고요? 상당히 바빠가지고 종업원들이 상당히 좀 피곤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그때 당시에 깜빡 졸면서 이제 잘못 나온 게 이제 굵게 나오다 보니까 직원의 실수로 우연찮게 만들어진 쫄면의 탄생비와 면이 굵고 잘 늘어나 고무줄 국수라고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쫄면 얼마나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는지 실험을 해볼까요? 많이 늘어나죠. 쫄깃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냉면과 쫄면의 대결. 두 개의 면발을 같은 조건 하에 삶아서 17cm 길이로 맞춘 뒤 각각 있는 힘껏 당겨봤습니다. 냉면 선수의 결과는 약 30cm. 그런데 잡아 당겨도 쭉쭉 늘어나는 쫄면 무려 50cm를 훌쩍 초과. 역시 쫄깃함의 왕.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이라 지금은 분식의 대명사가 된 쫄면. 재면서 직원의 실수가 없었다면 쫄면 맛을 보지 못했을 뻔했네요. 씹었을 때 입안에서 여기 탱글탱글탱글. 너무너무 쫀득해서 턱이 빠질 정도로 쫀득쫀득합니다. 활력이 워낙 좋으니까. 매콤 새콤한 맛으로 입맛 돋우는 쫄면. 맛있는 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팔팔 끓는 물이 핵심. 뜨거운 물에 쫄면을 넣고 단시간에 삶는 것이 방법인데요. 바로 찬물에 담가 쫄깃함 유지해주고요. 콩나물과 콩나물 양배추, 들어가야죠. 오이, 당근, 달걀을 얹고 비법 양념장까지 더하면은 그 이름 바로 쫄면 되시겠습니다. 빨간 양념으로 보는 맛까지 확 살리는 매력. 젓가락으로 비비고 또 한 번 비벼서 본격적으로 시식에 나서는 손님들. 어우, 매콤한 쫄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그렇게 신기하게 하시네. 더워서 입맛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매운 거 먹으면은 그렇죠. 입맛이 싹 싹 돌아와요. 돌아가요. 쫄면만 있으랴 서민 보양식 콩국수도 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그 이름 콩국수. 첫 번째 과정은 불린 콩을 삶아줘야 하는데요. 팔팔 끓을 때 해가지고 이걸 알맞게 삶아야 이 콩국수의 고소한 맛이 나요. 센 불로 단시간에 삶아내는 콩은 콩의 상태에 따라 삶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베테랑 사장님이 감으로 삶은 콩의 맛은 역시 베리굿. 이제 삶은 콩의 껍질을 살짝 벗겨 자동 맷돌 기계로 고고고. 본격적으로 작동해지면은 연한 노란빛을 띤 콩국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우, 콩국물 한번 제대로 걸쭉하구나. 지나면 아무래도 먹고 나면 든든하고 그렇죠. 좀 멀겋게 먹으면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겠죠? 콩국물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면을 삶을 차례. 모락모락 끓는 물에 면을 삶아주고요. 다시 찬물에 식혀 콩국물에 넣어주면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서민 보양식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진국의 콩국수 손님상에 대령하면은 내려놓기 무섭게 젓가락부터 들고 보는데요. 순하고 부드러운 맛에 어른들도 좋아하고 어린아이까지 바라는 콩국수의 맛. 100% 콩국물 원샷하니 이보다 좋은 보양식이 어디 있으랴. 지금 소금 찾고 있었어요. 밭에 소고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콩을 먹어줘야 기운이 나서. 다른 집들은 여기다 좀 물을 많이 타갖고 좀 멀건데 이 집은 많이 진하네. 먹는 방법도 각양각색. 소금을 넣기도 하고요. 이 맹수맹수보다 좀 짭짤한 게 더 맛있으니까. 설탕 좀 주세요. 설탕을 찾는 사람이 있다? 콩국수에 설탕을 망설임 없이 넣는 모습? 아니 왜 설탕을 넣어 드시는 거예요? 저는 뭐 설탕 넣어서 먹는데요. 설탕 넣어서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탕 넣어서 먹어요. 입맛대로 취향대로 각자 즐기는 콩국수. 올여름은 영양만점 콩국수로 보양하세요. 콩국수도 좋지만 여름 국수하면 메밀국수. 예로부터 국수로 즐겨 애용했던 나 바로 메밀국수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구수한 맛과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지. 그런데 내 피부색 가지고 말들이 많더군. 아무래도 어두운 면이 좋은 면 아닐까요? 진한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왠지 메밀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밝은 게 뭐 첨가 안 된 것 같고 좀 더 깨끗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밝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은? 보통 우리가 만나는 메밀들이 통메밀입니다. 그 껍질이 까맣게 있는 거. 국수를 만들면 점 같은 게 있고 색깔이 아무래도 짙습니다. 반면 껍질을 벗기면 하얀색의 국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메밀 100%의 가루. 물과 만나 회색빛을 띠는 메밀 반죽은 30분 정도 치대로 틀에 넣어 국수가락으로 뽑아준 다음 삶아서 찬물에 헹궈주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 빛을 띠는 100% 메밀국수가 됩니다. 하지만 통메밀가루를 100%로 해서 국수를 뽑으면 점성이 거의 없어지는데요. 또 끊기죠? 그래서 이 집에서는 통메밀 40%와 전분과 밀가루를 섞은 가루로 메밀국수를 만든답니다. 색 차이가 나죠? 이 두 가지 국수 시간에 따라 형태도 변한다는데요. 100%와 40%를 똑같은 조건에서 10분간 관찰해봤습니다. 면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40%에 비해 100%는 금세 떡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요즘은 100% 메밀국수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투박하면서도 구수한 입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메밀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40%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구수하고 맛있고 먹기 쉽고. 강원도에서 먹는 국수랑 비슷해서 시내에서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게 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여름 국수도 체질에 맞는 국수가 따로 있답니다. 기왕 드시는 국수 체질에 맞게 드시면 건강 챙기실 수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배가 냉한 분들은 양념이 들어있어서 배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비빔국수, 또 열이 많이 치받거나 몸이 허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메밀국수를 드시면 좋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고 덩치가 크신 분들은 단백질 소모가 많겠죠. 콩국수가 제격입니다. 콩국수 먹어야겠네. 저는 콩국수로. 올여름 5천만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까지 책임질 여름 국수. 오늘의 음식사전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할게요.